자, 올해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TV 시청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고가의 TV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만 꽉 채운 가성비 TV 3종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43인치 가성비 TV. 과연 같은 조건에서 시청해보면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볼까요? 화질 비교부터 실제 사용 시 색감 차이,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올해도 전부 다 구매해서 갑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첫 번째, 프리즘이에요. 43인치이고 해상도는 4K UHD예요. 제품 사이즈는 스탠드 포함 가로 약 95cm, 세로 약 60cm, 두께 약 18cm이고 후면 배사율 간격은 가로 세로 20cm입니다. 단품 구매 시 기본 구성으로 TV와 스탠드 베이스, 설명서, 리모컨이 있어요. 추가 옵션 선택으로는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스탠드와 인테리어를 고려한 이젤 스탠드가 있습니다. 주사율은 최대 120Hz이고 스피커는 24W 돌비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TV로 구글 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기준 20만 원대 후반이에요. 두 번째는 이노스입니다. 마찬가지로 43인치이고 해상도는 4K UHD입니다. 사이즈는 스탠드 포함 가로 약 95cm, 세로 약 60cm, 두께 약 20cm이고 배사율 간격은 가로 세로 20cm예요. 단품 구매 시 TV와 스탠드, 설명서, 리모컨이 있고 추가 옵션에 무빙 스탠드, 사운드바, 벽걸이 브라켓, AI 리모컨, 앰비언트 라이트, 선반 거치대까지 꽤 다양한 편입니다. 주사율은 60Hz, 스피커는 20W 돌비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노스도 스마트 TV로 구글 OS 사용이 가능해요. 최저가 기준 20만 원대 후반입니다. 세 번째는 와이드 뷰예요. 역시 43인치의 4K UHD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스탠드 포함 가로 약 95cm, 세로 약 60cm, 두께 약 23cm이고 배사율은 가로 세로 20cm예요. 동일하게 TV와 스탠드, 리모컨,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에는 이젤 스탠드와 3텐바이미 스탠드, 이동형 스탠드, 그리고 벽걸이 브라켓과 천장형 거치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탠드가 있어요. 그리고 주사율 60Hz의 20W 스피커와 돌비 오디오가 지원됩니다. 와이드뷰도 구글 OS가 탑재된 스마트 TV예요. 최저가 기준 20만 원대 후반입니다. 화질 비교 테스트. 다양한 영상을 TV에 띄웠을 때 각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같은 설정으로 세팅했을 때 보여지는 색감의 차이부터 볼까요? 동일한 컬러가 송출되는 화면을 광활남과 함께 상세하게 체크했고요. 이는 시청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하나씩 보면 프리즘은 선명하고 쨍하다는 느낌이 강했고 이노스는 짙고 어두운 색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뷰는 비교적 탁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분홍색과 흰색을 띄웠을 때 그 차이가 더 잘 보였어요. 이어서 각 제품의 빛 반사는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게요. 먼저 영상이 재생 중일 때 가까이서 움직이면 세 제품 모두 인물이 비치긴 합니다. 그 중에서 프리즘과 이노스가 인물 윤곽이 조금 더 잘 보이는 편이었고요. 와이드뷰는 그나마 조금 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조명을 직접적으로 비춰보면 세 제품 모두 반사가 있기는 한데 프리즘과 이노스는 조명 윤곽과 색 모두 선명히 반사되는 느낌이었고요. 와이드뷰는 왜곡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사된 조명 주변으로 프리즘 현상도 확인되네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인물의 반사 정도로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TV로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도 볼게요. 각 제품으로 HDR 전용 영상을 재생했을 때 색감과 주사율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한 뒤 광활남과 함께 상세히 비교 시청을 진행해줬는데 시청 결과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하나씩 보면 프리즘은 여전히 비비드한 색감과 피사체의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편이죠. 영상이 생동감 있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노스의 경우 짙고 묵직한 느낌이 들고 때에 따라 살짝 붉은기가 도는 색감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너무 튀지 않은 느낌이네요. 마지막 와이드뷰는
밝기는 높지만 대비감은 낮은 특징이 있어 보이고 따뜻한 화이트 톤의 색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주사율의 차이도 볼까요? 스펙 차이가 있어서인지 프리즘이 확실히 다른 두 제품에 비해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편이긴 해요. 자세히 보면 약간의 딜레이와 끊김이 있는 이노스 와이드뷰에 비해 프리즘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죠? 같은 화면에서 보면 잔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밝기 비교입니다. 실내를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로 나누어 환경에 따른 화질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밝은 실내 환경에서 먼저 시청해 볼게요. 프리즘은 지금까지 쨍하고 진한 색감을 보여줬는데 밝은 환경에서도 비슷해 보입니다. 색의 농도가 짙어 강렬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노스는 과장 없는 색감을 유지하고 있고 스킨톤도 뉴트럴한 색감으로 잘 보이는 듯해요. 마지막 와이드뷰는 원본 영상과 흡사한 느낌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이지만 시청 피로도는 낮게끔 색감을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도 볼까요? 프리즘은 거리 끝까지 피사체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확실한 명암 차이 덕분에 가장 입체적이고 선명해 보입니다. 이노스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과 적은 대비감으로 클래식한 감성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이드뷰는 어두운 영역의 밝기도 전체적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화면 안의 구조물을 식별하는 데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직접 시청해본 광남의 후기도 들어볼까요? 그 세 제품 모두 각자의 특징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선명도가 일단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대비가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좀 전체적으로 탁한 색감을 많이 받았고요.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뭐 어떤 특징이 좀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간쯤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눈부심이 제가 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영향이 없어서 제 선택은 세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두 번째 제품이 아무래도 주사율이라고 하는 점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프레임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옛날 영화를 봤을 때 그 요즘 영화 이제 4K 이런 거 말고 옛날 영화를 봤을 때 그 색감 좀 탁하고 좀 뭔가 분명하지 않은 색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향수가 느껴지는 색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블라인드 테스트. 이번엔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같은 설정으로 세팅하고 밝은 실내, 어두운 실내에서 각각 시청한 뒤 투표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각 제품을 랜덤으로 배치해준 뒤 브랜드가 특정될 만한 부분은 모두 가려줬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도와줄 블라인드 참가자들을 모셨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형광등이 켜진 밝은 실내에서 먼저 시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청해봤고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본 뒤 투표도 진행해줬는데 과연 가성비 TV 3종 참가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참가자가 선택한 블라인드 투표 결과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거를 그대로 재현한 게 A였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채도가 좀 낮았던 게 B 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보는 시간대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해가 있을 때는 A가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저녁에 조금 오랫동안 본다고 하면 B가 괜찮을 것 같아요. C 제품이 일단 밝기도 너무 밝고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뭔가 장시간 시청하기에는 조금 눈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 영상 같은 걸 볼 때 음식이 되게 맛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가 제일 별로지 않았나. 1인 가구라서 이 정도 TV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제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좀 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지금은 가성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A를 사지 않을까요? A랑 B 중간이 제일 좋은데 굳이 뽑으면 A, 그 다음 B. C는 일단 채도가 너무 높고 밝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얀 거 나오면 다 깨져요. 그 영상에서 흰색 유니폼 입고 있었거든요. 흰색 선수가 안 보여요. 날아가요 그냥. 그래서 C는 별로다. LG OLED 65인치 쓰고 있습니다. 2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짧게 봐서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OLED를 봤을 때는 그 검은색 표현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밝다? OLED TV보다는 좀 밝다는 느낌이 있었고 디테일한 표현들이 조금 아무래도 OLED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3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 훌륭한 것 같고 대학생들 이나 이제 1인 가구들, 직장인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TV 이제 화질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 크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 테스트. 이번엔 각 제품의 리모컨 동작과 스마트폰 미러링을 했을 때 반응 속도는 어떤지 비교해 볼게요. 그럼 먼저 전원 부팅 속도부터 볼까요? 각 제품의 리모컨으로 동시에 전원을 켜보니 셋 중에선 와이드뷰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부팅이 되고 바로 뒤이어 프리즘도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노스까지 부팅 완료. 이번엔 각 제품의 리모컨 반응 속도도 비교해볼까요? 프리즘부터 보면 홈 화면에서 앱 간의 이동은 끊김없이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접속 속도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체감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구동 속도는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 타임라인을 이동할 땐 약간의 버퍼링이 발생했고요. 리모컨의 경우 세로로 긴 형태라 검색 시 그립감이 다소 불편하다는 광한남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어서 이노스예요. 홈 화면에서 앱 간 이동은 반응 속도가 빨라서 쾌적했지만 실제 앱 접속 시에는 약간의 끊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진입과 뒤로 가기를 반복했을 때 전반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하는 편이었는데 유튜브 시청 시 타임라인 이동이나 버퍼링 속도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리모컨 역시 그립감이 좋고 키감이 쫀쫀해서 조작 편의성이 높다는 광한남의 후기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와이드뷰예요. 홈 화면 내에서 스크롤과 이동 속도는 부드러우면서도 빨랐고 앱 접속 반응 역시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여러 번 진입과 뒤로 가기를 반복하는 조작에서도 답답함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타임라인 이동 시에는 약간의 버퍼링이 걸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검색 기능은 큰 무리 없는 모습이었어요. 끝으로 와이드뷰 리모컨은 타임라인 조정 단축키가 있어서 실사용 시 훨씬 편리했다는 광한남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새 제품을 스마트폰과 미러링 했을 때 차이가 있을지도 한번 볼게요. 프리즘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보이죠? 스마트폰의 스크롤 속도와 TV의 스크롤 속도 차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이노스는 큰 불편함 없이 빠르게 로딩되는 모습이에요. 스마트폰과 스크롤 속도도 비슷한 편이고 크게 버벅이는 부분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와이드뷰도 눈에 띄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없어 보였는데 스크롤할 때마다 조금씩 끊겨 보이는 느낌은 있었어요. 음량 비교 테스트! 마지막으로 각 제품을 동일한 음량으로 설정하고 시청했을 때 음질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프리즘이에요. 그중 Z 폴드 7은 변화가 컸던 만큼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은 다시 돌아온 Z 폴드 시리즈 비교입니다. 이어서 이노스예요. 그중 Z 폴드 7은 변화가 컸던 만큼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은 다시 돌아온 Z 폴드 시리즈 비교입니다. 마지막 와이드 뷰입니다. 그중 Z 폴드 7은 변화가 컸던 만큼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은 다시 돌아온 Z 폴드 시리즈 비교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광한남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이
약간 더 크게 들렸던 것 같고요. 두세 번째는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울림통이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데시벨이 높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는 약간 찢어지는 쨍한 소리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낮추고 들어봤었는데 그럼에도 조금 뭔가 좀 먹먹했다. 세 번째는 뭐 전달력이나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들렸는데 뭔가 모르게 좀 뭔가 필터를 씌워놓은 것처럼 귀에는 잘 들어오는데 뭔가 이게 좀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 TV 3종 최종 결과. 가성비 TV 최종 결과예요. 가장 먼저 색감 차이는 세 제품 모두 명확한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프리즘은 대체로 선명하고 강렬하면서 대비감 강한 색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사하고 눈에 띄는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도가 짙어 임팩트도 크고 생동감과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특징이 있었으나 이는 장시간 시청 시 눈이 빠르게 피로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쨍한 색감이 주는 또렷함을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노스는 디테일한 색 표현이나 다채로움은 아쉬운 편이었지만 화면에서 보여지는 색 연결감이 자연스러운 편이었고 특히 스킨톤을 잘 표현해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칫 어두워 보이고 표현이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자극이 적고 차분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장시간 TV 시청을 하는 사용자에게 잘 맞아 보입니다. 마지막 와이드뷰는 밝기는 높고 대비는 적은 부드럽게 밝은 색감을 가진 TV였어요. 화사하고 뽀얀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해요. 이어서 빛 반사는 세 제품 모두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으나 영상 재생 시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주사일의 경우 스펙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확실히 느껴졌고 스펙이 높았던 프리즘의 표현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밝은 환경과 어두운 환경에서 각각 시청했을 때 프리즘은 블랙톤이 디테일하게 표현돼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묻히는 부분이 적었고 이노스는 환경에 따라 약간의 색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와이드뷰는 전체적으로 화사한 톤을 갖고 있어서 밝은 환경에서는 색날림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두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밝게 띄워서 시청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와 함께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건 프리즘이었어요. 이어서 반응 속도는 대체로 와이드뷰의 편의성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음량 비교에서 주관적인 광안리 픽은 프리즘입니다. 그럼 끝으로 광안리가 추천하는 각 제품의 추천 장르와 최저가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